뭐 학부모도 아니고 원장 선생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물어보신다면, 이전에 영상에 업로드했던 것처럼 전 유아체육 강사 몇 년 차 됐습니다. 저는 뭐 부모 입장에서 원장 선생님은 어떻다느니 담임 선생님은 어떻다느니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일단 결혼도 안 했는데 육아 마스터가 되는 느낌. 나중에 제가 3세부터 7세까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곳이 좋은 어린이집인지, 어떤 곳이 가면 안 되는 곳인지, 이제 이거 어느 정도 감을 잡았고요. 또한 무수히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해봤죠. 학원 강사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어린이집. 물론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통상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미리 언지를 드립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특별활동 사진이 항상 너무 멋지게 올라오는 경우.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긴 한데, 수업할 때 수업에 맥을 끊으면서까지 사진을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심지어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임의로 중단시키고 연출시켜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의 교육의 본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연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진을 보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진만 너무 이쁘게 잘 나온다는 건 그 교사들이 아이에 대한 안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거랑 연결이 된답니다. 애들 안전 관리하느라고 제가 사진 촬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가 있으면 저는 그런 것을 추천드릴게요. 연출보다 아이들 개개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더 책임감 있게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 많고 운영은 잘 되는데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곳, 즉 보육교사들이 일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동학대라고 해가지고 뭐 아이들한테 폭언한다든가 뭐 때린다든가 밥을 안 먹인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육교사가 되게 힘든 직업이거든요. 보육교사가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그것을 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돼요. 교사가 자주 바뀐다는 건 힘들다는 소리게, 힘들다는 거는 보육교사가 그런 컨트롤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고, 그게 나의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 다시 언제드립니다. 교사 근속연수 잘 보세요. 길수록 여기는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곳이구나,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특별활동 비용이 과목당 2만 원을 넘게 하는 곳. 통상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그런데 솔직하게 15,000원도 비싸요. 15,000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가격이 그렇게 책정이 될 수는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을 상대로 계약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계약 내용도 되게 많이 다르고 계약 액수나 그런 것도 정말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상세하게 언급해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수업료에다가 거기에 이제 세금을 내는 것까지 감안해서 지불을 한다고 한들 15,000원을 넘기는 건 쉽지 않아요. 2만원에 가까이 된다든가 아니면 2만원을 넘긴다는 건 그 해당 원장 선생님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물론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저도 모르고 부모님들도 모르고 원감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원장 선생님만 알 수 있습니다. 뭐 가격이 높으니까 행사는 그만큼 크게 하겠지? 아니에요. 어린이집 알아보실 때 잘 보시면은 행사비가 따로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행사랑 수업료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부모님들의 돈이 원장님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원장 선생님들만 알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아의 숫자가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면은 2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계산에 따라서는.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어린이집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어린이집이 특별활동 비용이 과목당 2만 원이 넘어간다면 왜 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2만 원이 넘거나 2만 원에 육박한다면 내 돈이 아이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두 번째, 회사를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경우. 아까 첫 번째 연장선이에요. 이것도 뒤집어서 아이들이 마케팅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돈벌이로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행사가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지 재미없어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행사가 작더라도 아이들이 재미있으면 그게 알찬 거고, 행사가 아무리 커도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재미없어 하면 그건 의미 없는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행사만 하는 어린이집은 가급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4가지. 사진이 무조건 이쁘게만 오는 곳, 교사가 매년 잘 바뀌거나 근속연수가 짧은 곳, 특별활동비가 과목당 2만 원이 넘는 곳, 행사를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곳. 물론 모든 곳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100% 적중은 아니기 때문에 강사의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지,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는지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것을 토대로 이 편을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소재로 만들었던 영상의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조회수 뽑아 먹으려는 건 아니지만 그 이외에는 제가 어떤 걸 많이 느꼈었는지, 그리고 이런 가면 안 되겠다라고 느낀 게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긴 소리 안 합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참관 수업은 전혀 없이 참여 수업만 하는 곳. 물론 모니터링은 어디서나 가능할 겁니다. 부모님들이 신청한다면 아예 모니터링을 하게 해주겠습니다. 이건 어디든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쭤볼까요? 모니터링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맞벌이를 하신다면 모니터링을 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당하게 보여주는 건 참관 수업이지 참여 수업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참관 수업은 평상시에 교사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참여 수업은 평상시에 그렇게 못했거나 성실하게 하지 못했어도 보여주기식 쇼만 잘한다면 그 모든 게 다 접히게 됩니다. 능력 있는 교사로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그렇게 사실상 지금 필요한 게 참여 수업이 아니라 참관 수업입니다. 참관 수업은 하나도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참여 수업만 열심히 하는 곳이라면 사실 저는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두 번째, 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라고 계속 강요하는 것. 물론 원 입장에서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애들이 활동할 때 다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좋으니까 같이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권유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권유를 넘어서서 불이익으로 갈 수 있다는 식까지 얘기를 하게 된다면 가지 마세요. 그냥 다루는 가세요. 권유가 아니라 강요 수준까지 간다면 일단 돈이 관련돼 있을 확률이 너무 높고요. 물론 예외는 있죠. 원장 선생님이 금액을 지원해 줄 테니까 같이 하는 건 어떠냐, 이러면 돈에 관련된 이유가 절대 아니겠죠. 사실 95% 이상들은 거의 특별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특수한 사정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불이익을 간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한다면 그 원은 가지 마세요. 세 번째,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저는 소신껏 얘기할게요. 원 분위기 자체가 훈육을 하지 않으려는 곳은 가지 마세요. 물론 너무 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해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실 대부분 보면 방법의 문제인 경우가 많지만 이건 다른 소리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훈육을 한다기보다 학업적인 주의 집중 방법, 아니면은 유의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방법 등등, 이렇게 하는 곳들도 좀 있거든요. 제가 이런 곳을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체육교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안에서 거의 유일한 남자 교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교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남자 교사들만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예 틀어막는 거예요. 6세 이상인 아이들도 그저 어릴 때 상호작용 방법을 가지고만 대하더라고. 훈육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막고, 애들이 무서워한다 싫어한다 라면서 막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아이들은 여성성에만 노출이 되지 남성성에는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이 사실상 사라지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은 현재까지도 90% 이상은 여성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수업은 어려워요. 아이들은 자기 고집 부리기에만 바쁘고 지도를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아이들은 개판 5분 전입니다. 체육 수업 때 통제가 안 되는 애가 있어서 담당 교사가 그 애를 보고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앉혀놓고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존댓말을 하면서 적당한 때에 장난치지 마세요 뭐 하면서 그냥 보내더라고요. 뭐 하자는 거예요? 훈육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화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고로 저는 권장드리는 게,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존댓말이 아니라 말을 놓으라고 하거든요. 훈육 상황과 평상시의 상황을 아이들로 하여금 구분하게끔 만들어주기는 해야 돼요. 이건 실제로 오은영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닐 테지만 훈육을 지향하고 유의적인 방법으로만 주로 아이들과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한다기보다 기술적으로 혹은 학술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느낀 건 결국 아이들도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걸 정의할 수가 없어요. 훈육도 과하거나 아이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주된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아예 지향하려고 하는 것이면 보내지 마세요. 더욱이 환경 특성상 아이들이 유의적으로만 다루려고 한다면, 학술적으로만 다루려고 한다면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횟수도 제한되거니와 여성성에만 노출됩니다. 남성성 환경에 노출되기가 어렵다는 의미겠죠. 마지막인데 이거는 원에 1년 이상 다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원은 지금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 등하원을 시킬 때 담임 선생님이 365일 내내 등원이나 하원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마중오거나 하원시키는 것이 보인다면 절대 가지 마세요. 최악입니다.
이거 뒤집으면 무슨 의미인지 아나요? 연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되나 싶죠. 근데 말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곳이 있어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 통상적으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악랄하게 해가지고 연차로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차를 쓸 수 있는 일수는 1일밖에 없다고 해요. 이거는 실제 한 원 선생님의 말이기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내지 마세요. 이딴 데는. 해당 원 원장님이 교사들의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교사 개개인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 교사를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기계로 보는 겁니다. 이건 시대 퇴행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교사가 힘들수록 그 힘든 감정들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과연 좋은 영향을 우리 아이에게 미치게 될까요? 물론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상적으로 그럴 확률이 조금 높다는 것,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원 혹은 보내려고 하는 원 이런 조짐이 조금 보인다면 한번 해당 원장님이랑 직접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들한테는 이야기해봐야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잘못 얘기했다가 원장선생님한테 눈도장 찍히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제3자, 즉 그런 시선에서 조금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해봤었고 또 동시에 오가면서 많은 것을 봤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행사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완성도가 지나치게 높은 만들기 행사. 일단 예외를 두고 시작을 할게요. 애초에 대놓고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주려는 목적의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외로 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 뭐 모가청 만들기, 무말랭이 남글기 이런 식의 만들기 행사는 예외로 두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거의 보육교사들이 다 만드는 만들기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애들은 교육적인 성과도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성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보육교사들은 의도치 않게 어떻게 하든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서 부모님들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퀄리티 있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야단칠 수밖에 없고요. 창의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보육교사 노동력만 가중되는 겁니다. 물론 애들이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은 하겠죠. 자신감 상승은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그게 답니다. 두 번째, 포토존밖에 없는 행사. 말 그대로 그 행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사진 찍는 것밖에 없는 거. 이건 예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시를 들기도 어렵네요. 여러분들이 행사비를 매달 수만 원씩 주는 이유가 그런 포토존 체험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포토존보다 이쁘게 사진이 나오는 장소는 어린이집 밖에 가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곳을 가세요. 포토존뿐이라면 교육적, 정서적, 사회적 아무 효과 없습니다. 행사 때 이런 행사 하는구나 거기에 그치지 말아주세요.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이쁜 사진만 받는 것을 원하시는 부모님이라면 그냥 사진관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데 잘 보이기 위해서 원 전체를 다 꾸며버리는 거. 의외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은 상대적으로 덜 피곤할지 모르겠는데 큰 민간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이런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 학부모님을 초청하는 목적이 아이들이 한 해 동안 활동했던 사진들이나 활동 내용들을 전시해주는 그런 퀄리티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런 행사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학부모님들이 그런 설명회 같은 거를 갈 때 원이 얼마나 퀄리티 있게 잘 꾸며져 있는지를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그 학부모 초청의 내용을 먼저 보시나요? 물론 원 모습이 곧 이미지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과하면 생각해보세요. 그건 마케팅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겁니다. 외부 이미지가 아니라 내실을 중시하는 학부모 초청회가 사실 더 가치 있는 학부모 초청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부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원장 선생님이 보육교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라는 의미랑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전에 제가 글로 남겼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무지개를 그린다면 누구는 빨간색으로만 칠할 수도 있고 누구는 파란색으로만 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렸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사실 교육의 핵심일 겁니다. 나는 빨간색이 제일 좋아서 빨간색만 칠했어요. 나는 무지개를 보면 파란색이 먼저 생각이 나요. 이런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행사를 보면은 아니야 무지개는 무조건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그려야만 돼. 왜 그렇게 안 그려? 다시 그려. 그렇게 가르쳐주고 완성품을 부모님들한테 증명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보육 현실입니다. 부모님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원치 않게 아이들을 야단치고 혼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교사당 배정되는 아이의 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도 일일이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보육교사들의 현실입니다. 결과물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원장 선생님들한테 혼나거든요. 물론 모든 곳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사회 문화가 많이 자리매김을 한 것을 보고 있으면 지금도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과보다 과정을 거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원들이 많다는 사실이 교육자인 입장에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댓글 하나가 새벽 4시에 올라왔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새벽 4시에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실 정도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원래는 제가 따로 준비하려고 한 소재가 있는데 어머님의 간절함이 보여서 순서를 바꿔서 이것부터 다룹니다. 오늘도 일화를 하나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단 사연 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3개월 만에 학부모 설문지 같은 걸 벌써 2번이나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워낙 평도 좋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큰 규모의 유치원 어린이집에다 보니 믿고 보낸 것도 있지만 아는 분이 함께 운영 중인 바로 옆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있었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게 되었는데요. 점점 갈수록 정도 떨어지고 이곳에 과연 아이들을 맡겨도 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결정적인 건 설문조사지에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 있어서 합니다. 아이가 원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구체적으로 하는지 설문지를 적어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덧붙여서 선생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적어보내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적을 말이 없어서 그냥 원생활은 재밌다고 잘 전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노코멘트 해버렸습니다. 너무 신문한 듯한 질문이라 몹시 불쾌하더군요. 아래 다른 내용도 있긴 한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설문조사를 가지고 좀 불쾌감을 표시하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원 선생님들이 멍청하거나 원장님이 간사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왜인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지 내용이 이래요. 애가 원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선생님 얘기 많이 하느냐? 3개월에 2번 보냈다면 거의 한두 달에 한 번 꼴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저는 다른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이런 설문지가 오면 여러분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쉽게 적어서 올릴 수 있으세요? 10중 8구 못할 거예요. 일단 익명성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러면 설문조사를 받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괜히 안 좋은 소리 썼다가 내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 끼쳐지는 거 아닌가. 부모 입장에선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원장님이나 원선생님들 면전에 나와가지고 내 아이의 이름을 걸고 교육도 별로고 가격도 별로고 애는 힘들어하고 밥도 별로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안 좋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일로 터지지 않는 이상 거의 못하세요. 저도 제 회원 어머님들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서양 같은 경우는 소통 환경이 잘 돼 있으니까 이게 잘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시잖아요. 괜히 일 잘못했다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 정서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걸 해당 원장님이나 원 선생님도 분명히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걸 인지 못하고 그냥 민주적인 척 설문지 뿌린 거면 학부모, 그러니까 대한민국 다수의 부모님 정서 자체를 모르는 멍청이들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알고 활용해서 원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다면 원장 선생님이 진짜 야가 빠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을 좋게 평판 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설문지 자주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90% 이상 성공해요. 하지만 어머님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머님들 사이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모두 좋아하는 원의 특징은 이런 설문지나 마케팅에 힘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없어도 원장님이랑 어머님들의 소통이 잘 되고요. 담임 선생님이랑 어머님의 소통이 잘 됩니다. 그 좋은 이야기들을 굳이 설문지나 이미지 마케팅이 없어도 어머님들끼리 알아서 얘기를 잘하고 다니세요. 설문지를 자주 나눠준다는 거는 이거는 해당 원이 부모님과의 소통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반대예요. 얼마나 소통이 부족하고 얼마나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지 그 패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딱 필요한 설문지면 됩니다. 필요 이상의 설문지가 자주 주어진다는 것은 소통이 부재하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마무리. 필요 이상의 설문지는 소통의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런 원들은 개인적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조회수가 많이 찍히는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제가 소통을 많이 강조했어요. 원장님과 그리고 선생님과. 또한 오늘 이분 같은 경우도 평판에 따라서 간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린이집 유치원 가장 좋게 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원 보는 방법 팁이고 방법이고 나발이고 정보 영상은 굉장히 많은데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지만 내 아이한테 먼저 집중을 해주세요. 일단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부터
파악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외부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미취학 애들에겐 교육적인 효과보다 중요한 것이 정서적인 효과이고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가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3탄입니다. 이 시리즈의 영상을 올릴 때마다 초반에 항상 언지하는 거지만 모든 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 그 점만 알아두시고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혹은 특별활동 사진이 아이들의 개개인 독사진으로 많이 올라오는 곳. 사진 부분은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많이 언급했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겪고 있고 제가 갈등까지도 조금 겪었어요.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찍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비키게 하고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은 절대 나오지 않게끔 아이들을 구석으로 밀어내든가 앉아있게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줄줄이 시켜주려고 준비는 했었죠.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의 갈등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찍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한 명을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19명이 희생해야 되는 건가요? 독사진이 많다는 건 이런 식의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한 명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아이들이 전부 희생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하면 30분 수업 중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노는 시간은 제가 자부하는데 10분도 안 됩니다. 반대로 전체 샷이 많다는 건 아무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줄 서는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막지는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퇴근 좀 빨리 하고 참여 수업 오라고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거. 이런 수업 자체를 제가 부정한 건 절대 아니에요.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수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물론 제가 이벤트성 수업을 과하게 한 걸 비판을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필요하기는 합니다. 과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지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퇴근 빨리 시키고 참여 수업 오라고 자주자주 얘기하는 거. 해당 원장의 과한 마케팅 욕심 때문에 부모들은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직장을 빼야 되고요. 교사들은 그거 준비한다고 죽어나갑니다. 결정적으로 애들한테 좋은 건 거의 없어요. 참여 수업은 이런 식으로 너무 자주 하게 된다면 그냥 마케팅 쇼라고 생각하셔도 사실 부당합니다. 즉 부모의 정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요. 교사들의 노동 환경도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들한테도 도움될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좋을 게 없는 케이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리즈가 어느덧 3번째 영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리즈의 영상을 제가 안 찍는 날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이 시리즈의 영상이 조회수가 되게 높게 나오는 아무튼 모든 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간 이 시리즈의 영상을 제가 안 올리는 날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속놀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리고 추가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할 만한 민속놀이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있겠죠. 윷놀이, 딱지치기, 제기차기, 떡매치기, 비석치기, 활쏘기, 말뚝이 떡먹이기, 손팽이, 씨름, 지게, 널뛰기, 투호 등등. 다른 것도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이런 연락을 종종 받기는 합니다. 실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전에 했던 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이 질문 자체가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조금은 새로워질 필요는 있겠죠. 원들도 마케팅을 해야 하긴 하니까 말이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좀 커집니다. 이런 거예요. 실장님, 우리 투호, 딱지, 제기, 활쏘기, 널뛰기 등등 다 해봤는데 이거 말고 딴 건 없어요. 뭐 쥐불놀이를 해가지고 원에다 태워버릴 그런 겁니다. 지나친 변화를 계속 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 기준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본질을 훼손할 때부터입니다. 물론 체육업체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본질을 훼손하진 않습니다. 이번 민속놀이가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어떻게든 쥐어짠다고 해서 놀이를 개발하면 그걸 민속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민속놀이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놀이가 아니라 과거의 우리 역사에서부터 나온 놀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이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자꾸 달라고 합니다. 맞아요. 엄청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원장님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체육 수업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구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죠. 교구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개발합니다. 근데 이게 본질을 훼손해버리니까 그렇다고 아이들의 사회성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체육 수업도 보면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이상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체육 시간에 뭐 10가지 이상 종이 쪼가리를 찢어다가 호호 불면서 놀아보고 종이를 발로도 차보고
자꾸 새로운 거 과하게 요청하기 시작하면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실제로 교사들도 이런 수업을 하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이들의 활동 사진을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그 사진이 무슨 과목에서 올라오는 사진인지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수업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그 본질을 지키고 있나 말이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나라 유치원 어린이집을 볼 때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지나친 마케팅입니다. 지나친 마케팅을 가지고 하는 활동들이 본질을 훼손해버리고 나아가 유아교육 자체의 문제를 만들어버립니다. 보육교사들이 아무리 몇 년 동안 유아교육과에서 공부해봤자 뭐합니까? 까놓고 마케팅 요소만 지금처럼 계속 보이게 된다면 유아교육과 안 나와도 보육교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만 좋으면 돼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가치관보다 중요한 게 새로운 이벤트가 됐고 새로운 이벤트를 소화하기 위한 체력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이러면 굳이 유아교육과를 나와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집 유치원은 여전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활동사진 잘 받아보고 계시죠? 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활동 과목과 내용을 연관지어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일맥상통하지 않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이라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지 마세요. 본질에 집중하는 곳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내 아이가 원들의 마케팅의 수단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해당 영상의 댓글이 좀 쌓여가지고 제가 못 보고 있다가 이런 댓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봤던 행사 중에서 최악이었던 행사가 무엇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런 댓글이죠. 궁금하신 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철판 깔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1위부터 5위까지 제가 순위를 매겨봤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기준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어린이집이나 다 하는 행사는 전부 제외입니다.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따라서 최악일 수도 있고 최고가 될 수도 있는 행사이기도 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물놀이, 운동회, 발표회, 민속놀이 행사,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행사들은 전부 제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이에요. 제가 두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얼마나 아이들한테 의미가 적은지, 노동력을 얼마나 많이 빨아먹는지, 이것들이 아이들, 나아가면 부모님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가치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쓸데없는 행사 5위. 뭐가 있을까요? 시작합니다. 자, 5위는 성인 대상 캠페인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성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이들이 뭐 팻말 만들고 표지판 만들고 무슨 길에서 흡연하지 맙시다, 안전운전합시다,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노상방뇨 금지 이런 거 막 들고 돌아다니고 있던가 막 이런 행사 말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 행사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전혀요. 그냥 교육 프로그램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요. 왜냐? 대부분 성인 대상 캠페인이니까. 대놓고 놀자 행사가 아니고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면 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이들이 왜 이것을 하는지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옷 입히고 나가면 땡이에요. 애들은 이걸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팻말이나 표지판 좀 이쁘게 만들고 나서 아래에다가 어디 어린이집, 어디 유치원, 그냥 유치원 어린이집 홍보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너무 노골적이라는 게 제가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에요. 행사, 원래 마케팅인 건 이해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냥 애들한테 원아모집 홍보물 들고 다니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열심히 날 잡아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이해시키고 이런 행사를 하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부하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 이런 체계적인 교육과 과정을 거쳐서 이해를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라면 이 행사는 오히려 좋은 행사로 탈바꿈 되겠죠. 근데 자부하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자, 4위는요. 만들기 관련 행사예요. 종류는 무방합니다.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바 있기는 있는데 아이들이 만든다고 해놓고 누가 봐도 완벽하게 만들려는 티가 나는 작품들 만드는 그런 행사들 말하는 거예요. 이거 결국 교사가 다 만드는 거거든요. 창의력에도 도움 안 되고 교사들만 개고생하는 겁니다. 아이가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무슨 효과를 누리겠다고 하는 행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했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은 할 수 있겠죠. 자신감 상승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그게 답니다. 자, 3위부터는 제가 행사명을 콕 집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3위는 7080 행사예요. 복고 행사. 이거 하는 것도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특별활동 업체들도 이거 해준다고 하면서 홍보 많이 하고요.
어느 순간 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행사가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쓸데없는 행사 상위권에 랭크시킬 정도로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행사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는 사진 찍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 내용에 알토란이 전혀 없다는 소리고요. 아니, 까놓고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아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빠 엄마 때는 이러고 학교를 다녔었다. 근데 지금 부모님들 세대가 보면은 대부분 30대고 가끔 40대거든요. 7080의 학창시절이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예요. 그러니까 세대 고증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행사가 아이들에게 시사하는 교육적 혹은 사회적인 기능이 대체 뭔가요? 나이 좀 있으신 선생님들이야 신나게 놀다 끝나는 행사죠. 세팅이야 누군가 당연히 죽어나갈 게 당연하고요. 그래도 1, 2위보다 이게 좀 낫다라고 평하는 게 있다면 아이들한테 자세를 일일이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엄격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부모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던가 그런 것도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3위로 랭크를 시켰습니다. 3위 행사 7080 복고 행사였습니다. 자, 2위 행사는 웨딩 행사, 결혼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결혼식을 체험시켜주는 행사인데 아니 제가 이걸 진행되는 곳에 몇 군데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다 똑같아요. 세팅은 엄청나게 이쁘게 해놨어요. 그래놓고 남자는 턱시도 입히고 여자는 드레스 입히고요. 그냥 그거예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나와가지고 그냥 자세 잡습니다. 프로포즈 자세 같은 거요. 사진 찍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신랑 신부 행진 아주 조그마죠. 멈춰 그대로 기다려 찰칵 됐어 다음 웃어 빨리 웃으라고. 하기 싫어하는 애 억지로 끌어다가 사진 찍히고 오케이 다음. 그리고 옷을 벗겨서 다음 아이한테 급하게 빨리 입힙니다. 입는 동안 미리 옷을 입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진짜 연출 포토쇼 행사 중에 막장 중 막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진짜 아니 이거 하는 곳이 많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대체 왜 하는 건가요? 미친 거예요? 과연 미취학애들한테 결혼이란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아니 이것도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 결혼이란 걸 진지하게 교육적인 효과나 사회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가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당최 이게 뭐 하는 행사인가요? 자, 대망의 1위입니다. 제가 본 최악 행사 1위 패션쇼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는 곳들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놓고 저격을 하겠습니다. 진짜 묻고 싶어요. 대체 왜 하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건가요? 이거 모든 아이들이 다 런어웨이를 걷는 것도 한탄스럽고요. 아이를 선별해서 걷는다고 해도 한탄스러워요. 일단 남는 게 대놓고 사진 찍기 쇼죠.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패션쇼 같은 경우는 특히 평범한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특정 컨셉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봤던 건 수영복이었어요. 일단 무대를 만든다고 노동력을 크게 써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아까 결혼 행사 말했던 것처럼 무슨 교육적인 사회적인 효과를 주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활발한 아이들이야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연출하고 포즈 잡아주겠죠. 근데 그런 아이가 아닌 이상 안 한다고 떼쓰거나 적극적으로 웃는 애가 아니어가지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질 않아가지고요. 강제로 막 자세를 잡아가지고 짜증을 낸다든가 웃어 빨리 자세 잡아봐 이래야 돼요. 여기까지는 결혼 행사와 비슷할 정도로 막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1위로 뽑았냐면요. 복장을 가정에서 준비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하나하나가 다 부모님들로 하여금 자존심만 쓸데없이 키웁니다. 다른 아이가 막 내 아이보다 비싼 거 입혀가지고 사진에 나타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옷 입힌 그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부모님들은 쓸데없이 경쟁심만 생겨가지고 비싼 옷 입히고 쓸데없이 막 옷 입힌다고요. 아니 더 나아가면 쓸데없는 경쟁심을 부추긴다고요. 내 아이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인데 이걸 원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겁니다. 이런 행사하는 곳들을 진짜 정신 나간 거예요. 가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주는 교육적인 정서적인 효과도 전혀 없을 뿐더러 육아맘 내에서 이상한 심리적인 부담감만 일으키고 쓸데없는 자존심만 부추기는 그런 최악의 행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명심하세요. 이런 행사를 즐기는 원이라면 절대 가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반대 순위도 좀 매겨볼 거예요. 훌륭했던 행사도 제가 매겨서 영상화할 겁니다. 이에 앞서서 바라옵기는 행사라는 게 너무 상업적인 형태로 변질이 됐어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상업적인 행사로 변질된 몇 가지 행사를 추린 거예요. 사실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원들도 결국 사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홍보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요. 하지만 본질은 아이들이 먼저거든요. 본질이 훼손됐다는 게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하는 근본적인 요소예요. 지금의 행사들은 상업적인 행사로 많이 변질됐다는 걸 꼬집고자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 행사가 굉장히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행사 중에 일부는 특별활동 업체가 메인으로 세팅하기 때문에 굳이 특별활동 업체들도 제가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고 제가 이런 걸 조심했었나요? 소신껏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애들이 먼저입니다. 상업적인 효과도 누리기는 해야겠지만 상업적인 행사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이딴 행사는 제발 멈춰주세요.